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2회차 그 주제에 들어가고 오늘 첫날 1강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2회차에 대한 짧게 이제 소개 말씀드리고 오늘 1강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처음 저희 큰 주제가 미술의 의미 읽기와 재구성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감상은 또 다른 창작이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지금 시작되는데요. 이번 2회 주제는 현대미술을 다루면서 그 경계 확장성과 그 보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강 들어갈 텐데요. 아무튼 이 강의가 뭐 감상자분들한테 좀 일단은 너무 몰라도 그 감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모르면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그런 문을 열고 한 발 한 발 감상의 부분에 다가가기 위한 거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그냥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강 현대미술이란, 현대미술은 그 어렵게 정리하자면 한없이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또 쉽게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게 편하다면은 쉽게 생각해서 이해되는 부분이 내가 하나씩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씩 또 아는 것은 늘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개념의 영역이라든가 또 확장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미술을 한마디로 지금 럭비공 보고 계신데요. 저는 럭비공을 가끔 이렇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럭비공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럭비공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럭비공은 발로 차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게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던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이 공이 날아가면서 이게 회전을 돌 때 무게중심이 변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미술이라는 거는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치 럭비공과 같다라는 게 현대 오게 되면은 매체가 발달하고 또 다양한 그 양식들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력이 자꾸 커집니다. 커지고 매체 특성에서 상당히 다양한 다양성들을 작가들이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막 새로운 것들이 계속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미술 자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출발했지만은 어떤 모양으로 과연 귀결이 될까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는 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미술계에서도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미술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될,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지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새로운 양식 또 주제 이런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지금 발달되면서 다양한 그 창의적인 탐구, 정신적인 탐구들이 진행되니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전 시간에도 이 만해 올랭피아가 나왔었는데요. 이 만해 그 화면 자체의 존재성을 주장하는 이 올랭피아를 통해서 현대미술은 시작됐다. 바로 이 현대미술의 현대성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올랭피아가 미술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그 대표적인 그 특징 작가들이 있는데요. 몇 작가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추상 미술에서는 이 형과 색 또 조형 요소인 뭐 균형, 율동, 통일 이런 그 비례라든가 이런 조형 원리만 갖고 하는 미술이 이제 추상 미술인데 이 인상파로부터 추상 표현주의까지 사고 영역에 가장 큰 변화를 끼친 3대 거장이 나옵니다. 바로 폴 세잔, 그 세잔의 그 프랑스 세잔의 그 생빅두아르 산을 보게 되면은 저 산이 일반적인 추상 풍경화가 아니라 저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세잔의 그 생빅두아르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체파도 나오게 되고 추상미술도 나오게 되고 뭔가 그 산에 벌써 일반 풍경화가 아니라 뭐 선 같은 뭔가가 보이죠. 꿈틀거리는. 그렇게 되고 이제 잭슨 폴록은 예술 작업의 이제 과정의 우연성이라 그래서 이제 뿌리기를 통해서 이 추상성에서 이 자유분방하고 이 드리핑이라 그러는데요. 이 잭슨 폴록의 드리핑 그러면은 이 바로 그래서 어쩌면 잭슨 폴록의 드리핑은 동양적인 그 선 사상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 그런 일면이 있어서 동양에서 나옴직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지금 출연이 됐고 잭슨 폴록의 이제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액션 페인팅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술계에 아주 자유분방한 그 사고에 촉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칸딘스키는 이제 감정을 통한 미술로 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감정들을
그 색선면을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표현을 이제 이끌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추상 미술에 큰 골격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 칸딘스키의 그 초기적인 추상의 초기적인 형태로 면이라든가 이런데 색감이라든가 많은데, 마지막에 이제 뭐 칸딘스키 같은 경우에 더 색선면의 더 간결함으로 더 나가지 않습니까? 이 추상의 이제 극치로. 또 이런 그 인상파에서 추상까지 이제 이 3대 거장들을 거치면서 인상파의 이제 대가들이 나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색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 지금 뭐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우주의 하늘의 그 용솟음 치고 꿈틀거리는 그 에너지 그 기 자체까지도 이제 그거는 담아내고 있다. 또 피카소는 뭐 얼굴의 정면성이 아니라 양쪽 측면에서 보는 그런 입체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서 입체감 있는 그 입체주의를 갖다가 또 이제 만들어내고,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피카소의 입체파의 그림이 중요한 중심점이 입체지만은 사실은 이 그 꿈과 같은 피카소의 꿈과 같은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색감이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원색의 색감에다가 그 간결한 마치 우리 동양의 서해 필묵선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이 동양적 선의 이 색감이 원색의 아주 간결하면서 군살이 없는 색감으로 정말 아름답지요. 근데 피카소 같은 경우는 한때 중국의 장대천과 프랑스에서 한 화실에서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을 같이 그림도 그리고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대천을 통해서 동양의 먹선이랄까 먹물이랄까 이런 걸 경험을 해서 동양적 선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 미술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또 현대성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 일상에 관한 부분들이 미술로 등장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또 햄버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술의 중요한 어떤 그 대상으로 이제 삼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보는 이들 또 미술을 바라보는 접근이 이제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이것도 미술이 될 수 있네 뭐 이런 사고들. 그러니까 미술의 경계를 이제 허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상용품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뭐 루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입술에 바르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뭐 미술 작품의 주요 대상이 또 될 수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백남준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음악과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미술의 영역이 평면회화뿐만이 아니라 영상 조명, 그다음에 지금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포먼스적인 또 영상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하는, 이제 완전히 표현에는 무한 경계의 경쟁으로 넘어가는 그런 창작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올랭피아가 나오던 모더니즘 시절부터 시작해서 현대 미술, 올랭피아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현대 미술로 넘어오는데, 그 이후에 급작하게 이제 이 현대에 오게 되면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미술에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보는 거는 이제 클로아르 잔느 클로드 부부 같은 경우에 이 섬을 천으로 지금 이게 둘러친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섬도 천으로 둘러치는 것도 미술이네. 여기 클로드 짱 부부 같은 경우에는 큰 산맥도 이제 천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미술로서의 큰 스케일 같은 것도 보여주고, 또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그림이 갖고 있는 그림의 이제 유일성, 그림이 하나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우라를 버리면서 그림도 대량 생산화될 수 있다라는 대중성을 또 선언하고, 또 그런 표현 방법도 확보하게 되죠. 뭐 실크 스크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림이 이제 그림이 고정된 틀로서의 그림이란 뭐다라는 그 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현대 미술 작가들이 여러 다양한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다 해체를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뭐 무한 경쟁, 창조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그런 무한 경쟁의 상상과 창조의 무한 경쟁 시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작품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에다가 이 조지 시갈이라는 분은 실제 인물에다가 회반죽을 떠서 조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기존에 뭐 조각을 깎는다든가 이런 개념에서 또 이제 또 벗어나서 실제 인물상에다가 바로 이제 뭐 회반죽을 떠서 실제 인물을 뜬다라는 또 새로운 또 그런 영역을 또 개발해내고, 그래서 우리 일상 생활 공간 속에 그 조각물들을 또 배치해가지고 일상과 그 조각물들, 그런데 그것도 조각물인가 사람인가라는 또 경계가 모호한 그런 느낌들도 만들어내서 이 조각의 영역도 이제 확장을 시키게 되죠. 그 지금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행복한 눈물, 로이 리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이 눈물의 값어치가 워낙 많죠. 이 가격으로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좀 거리감이 좀 좁혀질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가격이 좀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근데 그렇다면 이 눈물 한 방울의 가격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로이 리텐슈타인의 눈물은 눈물이라는 거는 그냥 눈물이지, 어떤 거는 슬픈 눈물이 있고 어떤 건 기쁜 눈물이 있고, 그건 인간들이 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로이 리텐슈타인은 그냥 눈물, 절대적 눈물을 잘 그려서 그만치 유명한 작품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일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 만화도 이제 회화의 장르로 이렇게 지금 영역을 확장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미술에 와서 이제 마르셀 듀상의 이제 변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미술사가 이제 확 뒤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개념, 정말 철학적 담론까지도 이끌어내고, 철학적 담론을 이끌어낸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미술이라는 범주 속에 갖고 있는 철학적 사고, 결국은 미술은 창조해내는데 창조한 원리 자체가 그 사고가 우주론적인 그 담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해석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가 됐을 때 그것은 철학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 바로 그러한 큰 장르 부분을 마르셀 듀상 같은 경우에는 또 셈을 통해서 또 레이디메이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장르를 던졌는데 이 개념 철학을 또 던졌기 때문에 또 현재 현대 미술은 또 새로운 어떤 큰 항해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일단 첫째 시간에 1강 그 현대 미술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